이제 서버 JS, 즉 서버 모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지금 제가 회사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회의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음성이나 소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고 찝어드리는 내용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버 JS와 관련된 소스 코드는 이미 링크를 공유해 드렸고요. 오른쪽 다른 창에는 별도의 편집기로 해당 파일을 오픈해 놓았습니다. 양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 JS의 역할은 크게 아틱 053에 대응되는 부분과 웹브라우저에 대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틱 053에 대응되는 부분은요. 먼저 아틱 053이 DHT11, 즉 온도 습도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메시지로 만들어서 server.js의 웹소켓을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전송받은 데이터는 MySQL,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테이블의 그 해당 필드에 인서트문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장할 뿐만 아니라 휴미니티 컨디션 테이블을 참조해서 해당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기준값과 조금 전에 웹소켓으로 전송받은 습도 값을 두 값을 비교해서 만약에 이 조금 전에 전송받은 습도 값이 기준값보다 크다면 현재 접속 중인 모든 클라이언트의 이벤트 값을 true로 세팅해서 이벤트를 전송을 합니다. 물론 웹소켓을 이용하고요. 근데 반대로 RT053의 습도 정보가 조금 전에 전달받은 습도 정보가 설정된 조건 정도보다 작을 경우 현재 접속 중인 모든 클라이언트의 이벤트 값을 false로 해서 전송을 합니다. 이때 RT053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수신하게 되는데요. true를 수신하게 되면은 LED ON으로 LED를 켜고 false를 수신하면 LED OFF로 LED를 끔으로써 반응하는 것들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웹브라우저 요청에 대해서는요. 먼저는 기본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 index.html을 전송하게끔 되어 있고요. 웹브라우저는 index.html을 전송받아서 타이틀과 기본적인 텍스트를 화면에 보여주게 되고 이때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다시 server.js에 요청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온도습도 정보, 즉 서버의 DB에 저장되어 있는 온도습도 정보들을 요청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컨디션 정보도 서버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송받은 데이터, 온도습도 데이터는 테이블 형식으로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 정보는 텍스트로서 표시되도록 그렇게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RT053과 웹브라우저의 요청과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server.js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현 부분이죠. server.js를 통해서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필요한 모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Node.js를 설치할 때 Express나 WS나 Socket.io 같은 여러 가지 모듈들을 설치했는데 Node.js는요 requirement을 이용해서 필요한 모듈을 사용합니다.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은요 var은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app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require express입니다. 즉 express 모듈을 가져와서 사용하게끔 구성된 것이죠. 또 이쪽에 보면 require http, require socket.io 이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모듈을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requirement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모듈들은 requirement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xpress나 http나 socket.io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mysql 또 더 밑에 있는 WS 이와 같은 모듈들의 사용법은 각각 링크로 달아드렸습니다. Express, Socket.io, MySQL, WS 그리고 기타 Node.js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에 대한 설명서와 또 사용 방법은 링크로 달아드렸으니까 세부적인 학습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많으니 지금은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각의 사용 용도를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요 세 줄 있지 않습니까? 요 세 줄은 웹브라우저의 연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웹서버 웹소켓을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노드 모듈에서 웹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HTTP 모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익스프레스 모듈은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이 링크에 있겠지만, 조금 더 풍부한 기능을 가진
웹서버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소켓 IO와 함께 묶여서 웹소켓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모듈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형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와 접속하기 위한 웹서버의 기능을 구성한 건데, 구체적으로는 소켓 IO 통신을 할 수 있도록까지도 구성해 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개념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상황은 필요에 따라서 관련된 링크로 부가적인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웹소켓 부분들에 대한 사용법은 밑에 부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소스코드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SQL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MySQL을 require에서 DB를 가져오고요. 즉, MySQL 모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그 DB에 create connec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DB 커넥션을 하나 만듭니다. 즉, MySQL에 접속을 하는 구조지요. 내용을 보면요, 로컬호스트, MySQL에 설치되어 있는 PC IP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Node.js가 동작하는 서버와 MySQL이 동작하는 서버가 같은 PC에 있기 때문에 127.0.0.1, 즉 로컬호스트를 IP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유저와 패스워드는 우리가 MySQL을 설치할 때 사용한 루트 계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루트와 루트를 지정해 주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의 그 테이블들은 DHT11_DB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필요한 테이블들을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DHT11_DB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 그러면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어 놨어야겠죠. 밑에 부분은 이제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교과서에 설명한 내용에 따라서 MySQL을 설치하시다면은 이 설정대로 진행을 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다른 링크로 제공해드린 추가적인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거기까지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조금 더 확장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또 졸업하시고 필드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가 필요할 때 그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라인부터 12라인까지의 이 구조가 왜 필요했는지, 이 전체 소스 구조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라인은 웹 브라우저에 대응을 하여서 웹서버의 역할을 하고 웹소켓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고, 다섯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MySQL DB, 특히 DHT11_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끔 접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소켓을 하나 여는데요. 웹소켓을 하나 여는데요. 이번에는요, 이 WS는 웹소켓입니다. 14번과 15라인은 WSArtic이라는 변수, WSArtic 서버라는 변수 두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require WS, 그래서 웹소켓을 하나 만들고요. 그 웹소켓을 이용을 해서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80 포트로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 서버를 WSArtic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이 WSArtic 서버와 그 안에 들어있는 WSArtic이라는 이 웹소켓 모듈이 Artic 053의 접속을 기다리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0 포트로 대기를 하고 있지요. 따라서 Artic 053은 내부적으로 80 포트로 웹소켓 접속을 시도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require SF 해가지고 또다시 SF 모듈을 로딩을 해서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SF는요, 스트링 포매팅입니다. 예를 들면, 포맷 문자열과 같이 특정한 포맷에 따라서 내가 문자열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사용법은 밑에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듈을 require 모듈로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웹소켓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듈들을 어떻게 가져왔고 어떻게 구성했다는 것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구성한 웹소켓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콜백 구조와 이벤트 구조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웹소켓 통신 방식은요,
동시에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즉 여러 개의 아틱 모듈, 여러 개의 웹브라우저가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모델로 되어 있고요. 즉 다중 접속을 지원하고요. 블러킹 방식이 아니라 이 접속된 상태에 따라서 이벤트에 따라서 동작하는 non-blocking 방식 혹은 이벤트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보게 되면은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떠한 동작을 하라는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된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비동기 콜백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비동기 콜백 구조를 보면은요, 먼저 WS 아틱 서버 쪽을 보겠습니다. WS 아틱 서버는 어떠한 서버냐면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WS 아틱 서버, 즉 아틱 053으로부터 접속을 기다리고 통신을 하는 웹소켓 서버가 되겠습니다. WS 아틱 서버에 온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이벤트냐면 커넥션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뒤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라는 겁니다. 근데 함수를 이 on이라는 함수 내 안쪽에다가 이미 정의를 해놨죠. 이렇게 중복해서 복합적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니까 이러한 어떤 코딩 패턴도 좀 익숙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WS 아틱 서버의 on 커넥션이라는 메시지가 발생하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이벤트는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요, 아틱 053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웹소켓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커넥션을 하게 되면 그때 호출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커넥션을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에 구성해 놓은 이 함수가 호출을 되는데 어떠한 함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서버에 로그를 하나 남기고요. articlient is connected라는 로그를 콘솔 창에 남기게 해놨고요.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WS 있죠. 이 WS가 어떤 거냐면은 articcloud와 우리 현재 그 server.js가 통신할 때 사용하는 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즉 관련된 정보가 여기 넘겨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WS를 통해서 관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커넥션이죠. 그래서 보면 이 WS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바로 그 연결된, 자 다시 혹시 헷갈릴까봐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WS의 아틱 서버.js에서 만들어 놓은 아틱 053을 위한 웹소켓 서버에 커넥션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뒤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그때 그 접속된 정보에 메시지라는 것이 담겨오면, 즉 뭔가 메시지로 뭔가 올라온다는 거죠. 아마도 아틱 053은 그 온도스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할 때 메시지라는 어떤 이벤트를 앞에 놓고 그 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틱 053 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다시 메시지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콜백을 해놓은 것이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넘겨온 데이터, 아틱 053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요, 파싱을 합니다. 제이슨 파스고요. 이 제이슨 파스와 관련된 부분은 옆부분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다시 설명 문서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슨 파싱을 하게 되면 그 제이슨 안에, 여러분 제이슨은 키와 밸류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안에는 humidity와 temperature라는 키에 해당되는 밸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해서 전송한 것은 아틱 053이 키밸류 형식으로 전송을 했겠지요. 이렇게 파싱을 하게 되면 휴미디티와 템퍼러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한 번 더 로그를 찍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져온 메시지로 전송되어 온 휴미디티와 템퍼러처, 즉 습도와 온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쿼리문을 하나 만듭니다. insert into DHT11 언더바 데이터 테이블명이죠. 거기에 템퍼러처와 휴미디티라는 컬럼에 밸류를 써서 넣으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SQL문을 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SF라는 역할, 즉 스트링 포매터의 역할은 밸류 뒤에 있는 이 내용을 함께 전달하는 파라미터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SQL문을 프로그램 실행 가운데 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템퍼러처는 여기 0번째에 대응이 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 휴미디티는 이 두 번째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거고요. 그때 형식은 00.00, 즉 더블 형식으로 변환돼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쿼리문에는 SQL에 요청, 즉 DB에 요청할 수 있는 쿼리문이 나오겠죠. 이 쿼리문을 실행하는 부분들이 DB 커넥션, 아까 만들어 놓은 이 DB 커넥션 만들어 놨죠. 이 DB 커넥션에 쿼리를 날리는데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쿼리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그 쿼리문에 대한 결과도 이벤트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방식도 역시 이 콜백이 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콜백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는 그 함수가 에러와 레저트로 되어 있는데요. 에러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에 에러라고 하면 상태가, 즉 인서트한 상태가 또는 데이터 전송 상태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false라는 부분으로 WS에 전송을 하죠. 이 WS는 무엇일까요? 올라가 보면 WS 언더바 아틱 언더바 서버 쪽에 담겨온 WS, 즉 아틱 053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객체겠죠. 이곳에 샌드를 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아틱 053의 웹소켓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것과 동일한 게 되겠습니다. 그쪽에 스테이터스 false라는 값을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러가 아니라 그러면 스테이터스 true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데이터가 DB에 데이터가 전송이 잘 되어서 DB까지 저장이 잘 됐다면 true로 응답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로 응답하는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아틱 053은 이렇게 웹소켓으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로그로 남기거나 어떻게든 처리해서 보여주게 되겠지요. 자,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전송받은 휴미디티와 템퍼러처 데이터를 DB에 잘 저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아까 기능 중에 하나로 DB에 저장할 뿐만 아니라 컨디션 정보를 가져다가 비교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LED를 켜고 끄는 이벤트를 전송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미디티 컨디션으로부터 휴미디티 컨디션 테이블로 이벤트 컨디션 테이블로부터 휴미디티 컨디션을 셀렉트해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이 펑션 뒤로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는 좀 익숙해지시겠지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에러라는 얘기는 결국은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리턴에서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에러일까요? 이런 테이블이 없거나 또는 이러한 속성명이 없거나, 즉 컬럼이 없을 경우에 에러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에러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있건 없건 간에 이 low라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해당 값이 전달이 되어 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값이 2개 이상이라고 그러면요, 이거는 어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쭉 함께 담겨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데이터가 하나만 있을 거기 때문에 low의 0번째의 휴미디티 컨디션을 가져오게 되면 원하는 값을 쿼리해 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가져온 휴미디티 컨디션 값과 아틱 053으로부터 가져온 휴미디티 데이터를 비교해 봤더니 지금 가져온 값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설명드린 대로 모든 등록되어 있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이벤트 true를 전송해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접속되어 있는 WS에만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접속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냐 하면요. 여기 보면 WS 아틱 서버의 클라이언트, 이곳에 현재 접속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 정보들이 있는 것이죠. for each, 그 안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보내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접속되어 있는 아틱 053이 한 대라고 그러면은 해당 아틱 053한테만 이벤트 true가 전송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만약 5대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5대가 커넥션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5대 모두에게 전송이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if, else로 들어오게 되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false로 전송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쵸?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WS 아틱 서버를 하나 만들었는데, WS 아틱 서버는 웹소켓 서버고요. 이 웹소켓 서버는 아틱 053에
아틱053으로부터 컨넥션, 즉 접속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온 커넥션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펑션에 있는 내용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 펑션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접속된 그 아틱053으로부터 메시지라는 태그 또는 메시지라는 이벤트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송받으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DB에 관련된 DB에 휴미니티와 템퍼러처 정보를 인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컨디션 정보를 커리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벤트를 true나 false로 발송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이벤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WS on close 현재 접속되어 있는 아틱053의 close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뒤에 있는 clos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얘기인 거죠. 내용은 client is disconnect라는 로고를 찍게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rver.js를 구동한 다음에 아틱053이 이 server.js에 커넥트를 하게 된다면 어떤 로고가 남을까요? 네, 이 로고가 남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커넥션을 해제했습니다. 디스코넥트를 하게 되면 어떤 로고가 남게 될까요? 네, 이 밑에 보면 커넥션 한 다음에 다시 클로즈로 디스코넥트가 됐을 때 관련된 로고를 찍게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로고가 남게 되겠지요. 예, 만약에 아틱053이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면, 즉 메시지를 전송하면 어떤 로고가 남게 될까요? 네, 커넥션 이루어진 그 안에서 WS on 메시지인 경우에는 이러한 함수가 호출되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콘솔 로그 receive from atic%s 그 데이터 로그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실제 강의에서는 좀 칠판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틱053과 서버 JS에 있는 WS 아틱 서버 이 웹소켓과의 관계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이 두 가지 소스를 양쪽에 띄워놓으면서 매핑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수 있고요. 실제 동작을 시키고 로그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러한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예비 차원에서 살펴보시거나 혹은 이번 주 목요일에 학습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복수 차원에서 살펴보시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과정과 플로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심에서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콜백 서버, 기본적인 그 아틱053과 대응되는 웹소켓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웹소켓 서버가 있죠. 어떤 서버냐면 웹브라우저에 대응되는 서버입니다. 그 서버는요, HTTP IO 서버입니다. 여기 보시면 HTTP IO를 익스프레스와 HTTP에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웹소켓을요. 이 소켓을 이용을 해서 이 소켓을 통해서 웹브라우저와 접속을 하고 웹브라우저 요청을 대응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웹소켓 on 커넥션 어떤 걸까요? 네. 웹브라우저가 처음으로 접속을 해왔을 때가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웹브라우저가 HTML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해서 웹소켓 커넥션을 맺었을 때가 되겠지요. 그때 뒤에 펑션 소켓이라는 함수가 호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로고가 남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 디스코넥트는 일단 둘째 치고 내려와서 이 소켓에 on 어떠한 상태냐? request DHT11 데이터라는 이벤트로 뭔가 요청이 오게 되면 이 펑션을 실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겠습니다. user request DHT11 데이터라는 로고를 찍을 거고요. DB에 MySQL DB에 쿼리를 하고 있지요. 무엇을 쿼리하고 있냐면요. 5개까지의 데이터를 DHT11 데이터 테이블로부터 셀렉트 해오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DHT11 언더바 데이터 테이블에는 현재 아틱053들이 쭉 전송해 놓은 데이터들이 전부 저장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온도수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5개를 쿼리해서 가져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쿼리해서 가져온 데이터는요, 당연히 웹브라우저한테 전송을 해주겠죠. 오류 처리를 하고요. 로그의 랭스만큼 만약에
MySQL DB에 10개의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면 최대 5개까지 가져올 수 있겠지만 3개나 4개만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5개를 요청했더라도 3개나 4개 정도만 가져올 수 있겠죠. 실제 로우 값, 여기 에러 로우 필드가 있습니다. 실제 로우 값의 개수만큼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왔냐는지를 보는 겁니다. 루프를 돌면서 소켓 에밋 하고 있습니다. 이 소켓 에밋은 웹소켓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웹브라우저 안에서 지금 구동하고 있는 웹소켓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res 데이터 11 언더바 데이터라는 이벤트 또는 어떤 거 라벨을 주면서 그 뒤에 템퍼런처와 휴미니티를 하나씩 보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5개의 데이터를 쿼리했다 그러면은 이게 5번 보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다 그러면은 쿼리된 개수만큼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키 밸류 형식의 그 제이슨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웹소켓이 get event value라는 태그 또는 메시지 또는 이벤트를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벤트 컨디션 테이블에 있는 휴비니티 컨디션을 셀렉트해서 그 데이터를 소켓 emit 이렇게 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웹 브라우저 안에 있는 웹소켓한테 현재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값, 컨디션 값이 전달되는 구조가 되어 있겠지요. 이제는 반대로 get event value가 아니라 set event value를 가지고 뭔가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컨디션 정보를 쿼리에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로부터 전송받은 컨디션 정보를 DB에 저장, 세팅을 해줘야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로운 SQL을 만들고 있는데요. 포매팅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 이벤트 컨디션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휴미니티 컨디션이라는 컬럼을 메시지 요 뒤에는 포맷 스트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자는 0번에 대응한다고 그랬죠. 전송받은 그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고 쿼리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정상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잘 실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류가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된 경우라 그러면은 소켓, 웹 브라우저에 있는 클라이언트 소켓 쪽에다가 인디케이션 이벤트 밸류라는 그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웹 브라우저 안에 있는 소켓, 그 자바스크립트 소켓과 대응되는 구조가 HTTP IO 소켓인데요. 커넥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보면 소켓, 즉 클라이언트로부터 그 on 해서 데이터죠. request DHT11 데이터라는 그 이벤트가 날라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고 get event value라는 이벤트가 날라오면 이런 일을 처리하고 set event value라는 이벤트가 날라오면 이런 일을 처리하라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소켓이 on disconnect 하게 되면 user disconnect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켓이 디스코넥트가 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웹 브라우저에 대응되는 웹소켓도 이벤트 방식으로, 콜백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용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구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HTTP IO 이 소켓과 아까 아틱 053을 위한 WS 언더바 아틱 서버 이 소켓의 구조, 프로그래밍 구조는 어떻게 보면 같지요. 이 해당되는 이벤트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콜백을 동작시키고 거기에 그 콜백에 해당되는 이벤트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그런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적절한 결과값을 클라이언트에 다시 전송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9라인과 81라인을 볼 텐데요. APP는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익스프레스, 즉 웹서버의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웹서버 구조를 보시면요. get 해서 루트입니다. 즉 로컬호스트 또는 우리 서버가 구동되고 있는 그 IP 주소만을 웹 브라우저에 IP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웹페이지 하나를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HTTP에 로컬호스트에 3.5 포트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웹 서버한테 특별한 HTML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에 리스판스로 파일을 하나 보냈는데 index.html 즉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이미 작성해 놓은 index.html을 전달하라는 그런 역할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서버에 접속했을 때 HTML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 때문인 거죠. 여기까지 해서 server.js의 전체적인 구성과 구조, 주요한 프로그래밍 패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좀 혼돈스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 강의 때는 그림을 그리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계속 반복해서 이 구조를 좀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함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require, 이건 쉬우니까 금방 알겠지만 create connection은 파라미터를 어떻게 쓰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문법보다는 DB connec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 create connec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고 그때 이러한 정보들, 호스트 정보, 유저,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이름 등이 사용이 된다. 이 정도를 기억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나 HTTP나 소켓.io와 같은 Node.js 모듈을 사용할 때는 require라는 어떤 키워드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명령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스의 서버.js의 큰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요 HTTP IO가 담당하는 부분은 웹브라우저 요청에 대응하는 부분이고 WS 아틱 서버가 담당하는 부분들은 아틱 053과 대응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내부적인 구조는 다 콜백 형식, 이벤트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이 웹브라우저, 그 APP 웹브라우저에 대한 대응하는, 자, 참고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요, 이렇게 구성한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이렇게 구성한 웹서버는 3000번 포트로 기다리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HTTP 리슨 3000이죠. 자, 다시 가만히 이제 살펴보시면요. APP와 HTTP와 HTTP IO가 엮어서 웹브라우저에 대응되는 웹서버 역할, 웹서버의 웹소켓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HTTP는 여기 보셨듯이 실제 웹브라우저에 접속을 대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APP라는 익스프레스 모듈은 그 웹서버가 구체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지금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HTTP IO는 그 웹서버 안에서 동작하는 웹소켓의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서로 와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rver.js를 통해서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요. Node.js는 require 문을 이용해서 필요한 모듈을 사용한다. 예,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나 HTTP나 소켓.io 모듈은 각각의 참고 링크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소켓 통신 방식과 다중 접속을 지원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개의 소켓, 브라우저를 위한 웹소켓, 아틱 053을 위한 웹소켓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콜백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들도 on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on과 해당되는 이벤트명이 함께 따라왔죠.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MySQL DB에 연결하고 쿼리하는 방식은요. 연결 방식은 이와 같고요. 쿼리하는 방식은 쿼리 문장을 만든 다음에 쿼리 명령을 이용해서 쿼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SQL만 관련된 인서트문이나 스트링 포매팅하는 방법이나 다음에 셀렉트문으로 쿼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링크를 살펴보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번 주 목요일날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다 마치고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 각각의 링크도 한번 찍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콜백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server.js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목요일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동영상에서는 이제 HTML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